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과학 뉴스는 아이뉴스 24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고요. 우체국 소포상자 구멍. 왜 뚫었을까? 왜 뚫었을까요? 왜 뚫었을까 궁금한데. 예, 어쨌든 내용이 뭐냐면, 7kg 이상의 되는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 손잡이가 적용된다. 예, 그래서 왜 뚫었는가 하면, 소포상자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져서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의 노동의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기 시작해서 내년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는 게 그 기사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뚫었을까? 뚫기 펀칭해서 이렇게 빵빵 뚫어주고, 생산할 때 그렇게 많이 힘든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상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그죠? 네. 그죠? 유광호 선생님? 네. 네. 유광호 선생님은 지금 저희 공방에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또, 실무관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포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소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집배원들의 고충을 덜어준다.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상자를 7kg 이상 되는 무거운 상자를 들 때 어떤 지지되는 부분이 없으면 맨손으로 손바닥에 마찰만으로 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해야 되든지 매번. 무거우면 또 그 바닥으로 손을 이렇게 우겨 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구멍 하나 뚫은 것이지만. 제가 아까 왜 뚫었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편해지겠네, 라는 게 있었고, 왜 이 생각을 아무나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디자인 작품인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디자인, 그러면은, 저도 공학 디자인만 해봤지만, 이제, 산업 디자인계에서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런 용어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과 연관된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최다나 선생님,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셨죠? 그냥 말없이 웃고 계시면 녹음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다나 선생님 모셔놓고, 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의견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건 어떤 과정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건지를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최다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택배 박스에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편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그 노동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전에 미리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발표한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면 화물 하중의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하중의 10%를?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인간 중심으로 어떤 공감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를 고려해서 어떤 개선한 만든 디자인이다. 네네. 근데 진짜 그 10%가 언뜻 듣기에는 10%라고 보면 10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날라야 되는 택배 박스가 1000개라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렇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품에 사용한 소포 상자는 네. 약 한 37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중에 한 10%를 감소됐다고 하면은 이 또한 이제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7kg 이상은 하중은 정해져 있는데 무게 소포에 이게 어떻게 덜어진다는 건지 이럴 수 있지만 인간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은 팔을 어떻게 뻗느냐에 따라서 몸에 가해지는 전달되는 하중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들 때가 훨씬 편하다고 한다면 그 편하다는 느낌은 실제로 몸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었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일 테니까 네. 그게 10% 정도 감소된다는 얘기는 실제 집배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애나 질병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되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최다나 선생님 말씀 주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를 반영해서 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디자인 싱킹 뭐 요런 관점에서 본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기 디자인에는 사실 기능성 중심으로 많이 디자인이 됐다면 차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많이 변화를 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 방법론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지향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디자인 싱킹 방법, 그러니까 디자인 방법론들 중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뭐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어떤 과정이? 디자인 싱킹의 단계는 총 5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네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찾기, 시제품 만들기, 평가하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 네. 두 번째가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찾기, 시제품 만들기, 평가하기. 네. 그렇게 정의가 된다. 네. 그러면은 공감이라고 하면 그냥 뭐 광우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넘어졌다. 네. 아프지? 뭐 요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도 아프다. 네. 뭐 이런 게 공감인 것 같은데 그게 디자인에 적용된다는 게 솔직히 딱 와닿진 않아요. 디자이너들이 그 공감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 공감을 하나요? 공감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방금 이렇게 광고 선생님이 넘어지셨던 것처럼 직접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뷰를 해서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직접 넘어지는 체험을 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구나. 강호 선생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집배원들을 인터뷰를 했든지 아니면 집배원들이 하루 동안 뭘 하는지를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해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가장 뭐 일일 집배원 체험을 해가지고 박스를 막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든지 그거 딱 와닿네요. 공감하는 게. 그럼 두 번째로 그 문제정의라는 거는 그거 찾는 건가요?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이전에 일단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택배 상자를 예를 들면은 내가 택배 1일 집배원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무겁구나.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되지? 모르겠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해결책은 없지만 해결책은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실질적인 문제랑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이 사용자 입장에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와닿는 게 공감이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광호쌤 요즘 힘든 거 없어요? 그러면 한 10가지 얘기하겠죠 뭐. 뭐 박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 막 터져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 문제로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문제 중에 뭐 이걸 합쳐서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퀘스천을 만들어 간다는 거가 그 문제 정의다. 그렇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네. 그거는 좀 느낌이 와요. 이제 모여가지고 뭐 저희 맨날 요즘 일반화된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막 붙여가지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뭐죠? 마인드맵? 뭐 이런 것도 그려보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들을 모은다. 그리고 나서 시제작 해보기? 시제품 만들기. 이건 또 꽤 의미 있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광호쌤의 어떤 주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써놓고 그냥 화원대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붙여놓고 다 해결됐다. 솔루션 찾았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제품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시작해본다는 개념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 같아요. 시제작을 해서 만들어 본 거가 어떤 더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제품이나 시안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택배 박스에 구멍을 내므로써 얼마나 하중이 줄었을까, 내 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쳤을까, 내놓기 전에 이런 테스트 과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또 다시 이제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로 다시 그 앞단으로 돌아가서 아이디어 내기부터 다시 돌아가는 피드백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세상에 내놓을 정도의 디자인 솔루션이 됐다라는 네. 확신이 디자이너들 사이에 돌 때까지 네네. 아이디어 내기와 시작하기와 테스트하기를 재반복한다. 네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아까 얘기한 정리된 문제를 해결했냐라는 네. 판단이 설 때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최종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 띵킹의 어떤 5가지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택배박스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아이 저거 뻔한 거 아니야? 구멍 뻥 내주면 되게 쉽게 됐을 텐데 저걸 누가 뭐 미리 생각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왜 여태까지 안 나타났냐는 거는 결국은 아까 디자인 띵킹 과정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공감이 없었을 거고 제일 먼저.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거 공감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도 뭐 얘기들이 뭐 택배원들이 맨날 힘들다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한 문제 정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 이후부터는 실은 또 빤한 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 같아요. 아이디어를 네. 내고 시작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야 그러느니 그냥 빨리 날러 뭐 이렇게 그냥 됐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기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나쌤 나와주셔가지고 디자인 팅킹을 얘기해 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그 저반에는 이런 거를 개발하는 그 저반에는 진짜 공감부터 시작해서 그 상당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 노력들이 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좋은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이거 되게 그 디자인 싱킹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